6월하고 12월 1년에 2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놓으시면 12월 달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미리 해두시는 걸로. 그냥 미리 해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그냥 한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막 몇 달 동안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해놓으면 12번 할 거 2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신청해놓는 걸로. 가산세 0.2%인데 이게 매출액의 0.2%이기 때문에 이게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 되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닌 분들도 나중에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시고.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6월에 꼭 챙겨야 할 2가지. 이거 6월 달에 안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매달 막 고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일단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천세 반기 납부 신청. 두 번째는 사업용 계좌 등록. 간단하게 왜 이거 6월달에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천세 신고는 직원이나 프리랜서 3.3% 지급하거나 이렇게 인적 용역을 쓰시는 분들은 급여 줄 때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천세 신고가 원래 매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잖아요.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반기 납부 신청을 하면 매월 해야 되는 거를 6개월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신청을 하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신청을 못하고 6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6월하고 12월 1년에 2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놓으시면 12월 달까지 계속 매월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미리 해두시는 걸로. 이 원천세 반기 납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카페 총정리 원천세 있죠. 세금 4-3-A번 여기에 원천세 반기 납부 신청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보시면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쭉 있는데 홈택스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새로 오픈한 매장들이 좀 있어가지고 남겨놓으려고, 영상으로도. 그래서 일단 홈택스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홈택스 가서 로그인을 하고, 어디서 하냐면 여기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여기로 와서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원천 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그래서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하나만 나올 거고, 사업자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요 사업장 하는 방법은 연락처 넣고 밑에 관련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내려 받으신 다음에, 요즘 아쉬운데 여기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은데, 전자서명도 다 되는 시대에 이거를 다운받아서 직접 써가지고 여기다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운받아서 이걸 열어요. 열면은 2장짜리 한글 파일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처리 절차가 나오죠.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 요거 1페이지 요거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제출은 홈택스에서 하는 거고, 제출을 하면은 쭉 검토해가지고 이제 승인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제 제출하시려면은 요거를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출력을 하셔서 상호 쓰고 이름 쓰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다 똑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호 쓰고 대표자 이름 쓰고 사업장 주소,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 쓰는 게 이제 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월별로 몇 명한테 총 얼마를 지급했는지 쓰는 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적용 연도가 있고 직전 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적용 연도는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 연도의 총 지급액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한 거를 기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에 제출하는 거면 신청월의 전월까지니까 적용 연도는 5월달 거 지급했으면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했고, 거기서 소득세 원천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직전 연도는 작년 5월이겠죠. 작년 5월에 총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이거겠죠. 그 다음에 4월, 3월, 2월, 1월 이렇게 될 거고, 12월에 하면은 12월에 전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밑에 보면은 적용 연도라는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할 때는 이거 작성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에 할 때는 작성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는 해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12월 달에 원천세 반기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월까지 다 쓰라는 거죠, 여기다가. 신규 사업자는.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 연도는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쓰는 거고, 직전 연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요걸 쓰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당되는 만큼 쓰면 되겠죠?
몇 월에 몇 명한테 총 얼마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총 얼마를 했는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개월수로 나눠서 월 평균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20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20명이 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사업장 막 이것저것 하면서 매번 이걸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뭐 워낙 이제 적으니까 인원수가 20명의 택도 없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잘 이렇게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다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좀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대충 하라고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20명보다 훨씬 적은 경우에는 뭐 조금 대충 적어도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다 쓴 다음에 서명까지 한 다음에 스캔을 해요.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던 해가지고 그 파일을 어디에다 올리냐면 여기 첨부 서류에다가 여기 파일 선택 눌러서 올리고 신청하기 이렇게 하면은 짠 하고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신청하면은 웬만하면 뭐 특별한 뭐 이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챙겨야 되는 게 또 하나는 제가 사업용 계좌라고 했는데 참고로 사업용 카드는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부가세 신고 편하게 하고 싶으면 사업용 카드 등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록 안 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신규 사업자는 안 써도 되는데 매출이 커지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이게 의무가 되거든요. 사업용 계좌를 써야 되는 의무가. 근데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는데 사업용 계좌를 안 썼네? 그러면은 이게 0.2%가 작은 것 같지만 가산세예요. 가산세 0.2%인데 이게 매출액의 0.2%이기 때문에 이게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죠.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그러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신고한 그 매출 금액이 업종에 따라서 이걸 넘어가면 음식점 기준으로 이번에 작년 거 신고했던 1억 5천이 넘었다. 그러면은 6월 달까지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깜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그냥 하나 해놓으세요. 사업용 어차피 계좌 써야 되잖아. 사업하려면.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를 하나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가 뭔지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업용 계좌라는 거는 원래 개인 사업자들은 이거 법인 사업자는 할 필요 없어요. 개인 사업자만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면 그게 개인 명의의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좌의 내용은 되게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도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거는 요거는 내가 사업용으로 쓸 거니까 국세청이 봐도 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하면 국세청이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보가 다 공유가 된대요, 국세청에. 그래서 이제 사업용 카드는 등록을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니까 부가세 신고가 편해지는 거고 사업용 계좌는 이거 한다고 뭐 편해지는 건 없어요. 없는데 막 현금으로 거래해가지고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 정해가지고 이것만 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는 게 사업용 계좌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는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자. 왜냐면은 이거 안 했다가 가산세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식부기 의무자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려 그러면 분명히 까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시는 걸로.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은요.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여기 오셔서 밑에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 조회 요거 눌러서 여기서 계좌 개설 해지 눌러가지고 사업장을 선택을 하고요. 뭐 개인정보 입력하고 여기 연락처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 제가 등록해 놓은 게 조회가 되거든요. 개인 계좌를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실제로 이 세 개 다 이 사업장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거고 만약에 추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계좌 추가 눌러서요 은행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를
등록하시는 걸로 정리하면 복식부기 의무자 되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닌 분들도 나중에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는 직원을 지금 안 쓰더라도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직원 안 쓴다고 신청 안 해놨다가 한 뭐 8월 9월 돼가지고 갑자기 직원을 쓰거나 프리랜서를 쓰거나 이러면은 원천세 신고 매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도 자꾸 까먹고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해야 되는 게 원천세 말고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해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그냥 한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막 몇 달 동안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해놓으면 원천세 신고 12번 할 거 2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신청해놓는 걸로. 그래서 6월에 해야 되는 거 2가지 이렇게 마무리하고